안녕하세요. 마케팅 여왕 신상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셨던 카페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제가 이 액티바이즈라는 제품을 너무 좋아하고 정말 저는 숟가락도 없이 이렇게 탈탈탈 털어서 먹고 있는 제품인데 이 카페인에 되게 민감하시다는 분들이 이 제품을 먹기를 처음에 꺼려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제품을 왜 드셔도 되는지 한 번 더 이 카페인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액티바이즈는요. 카페인에 민감하셔도 드셔도 됩니다. 다만 오늘 이 내용을 숙지하시고 내가 이 액티바이즈를 어느 시점에 드실 건지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들의 평소 걱정은요. 낮에 정말 고민하다가 그 커피를 한 모금 혹은 한 잔 마셨을 뿐인데 그날 이제 잠은 다 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이제 녹차에도 이제 그 카페인이 있죠. 그 카페인 녹차만 마셔도 '내가 잠을 못 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주변에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 독일 PM의 액티바이즈에 적힌 카페인 문구, 여기 적힌 이 카페인 문구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걱정하시는 그 카페인, 같은 카페인일까요?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저희는 결합 카페인과 비결합 카페인으로 이 카페인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혹은 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들 혹은 이제 저처럼 건강식품을 전혀 섭취한 적이 없던 사람들은 이 카페인이다 하면 그냥 커피의 카페인을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이 결합 카페인과 비결합 카페인은 서로 같은 카페인이 아니지만 우리나라 표기에는 카페인이라는 동일한 단어로 표시가 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혹은 먹으려고 하는 이 액티바이즈는 결합 카페인이고요. 기존에 종종 자주 또 너무 심하게 드시고 있는 이 커피는 비결합 카페인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혹시 아시나요? 저는 전혀 이 공부를 하기 전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단지 매일매일 좀 피곤하면 먹고 기분 안 좋으면 먹고 달달한 게 땡기면 또 먹고 이런 게 이제 저한테는 커피였는데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피곤한 상태가 되면 아데노신이라는 이 우리 몸을 잠들게 하는 호르몬이 막 분비를 한다고 해요. 그때 커피에 카페인을 탁 내 몸 안에 집어넣으면 이 아데노신이 뭔가 나른하게 자려고 했던 그 호르몬을 막 방해를 해서 잠이 오지 않는 것처럼 만드는 거. 그게 카페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먹는 비결합 카페인. 근데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하루에 이렇게나 많은 카페인을 섭취를 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굿모닝 우유, 커피 한 잔. 커피 바로 먹기에는 조금 빈속이니까 커피 우유. 그리고 또 이제 나가면서 항상 우리 손에 뭔가 들고 다니죠. 거의 많은 분들이 아침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출근을 하시죠. 그리고 점심 식사가 끝나면 습관처럼 우리는 라떼를 먹습니다. 바닐라 라떼를 드실 수도 있고 그냥 아메리카노를 드실 수도 있죠. 그리고 오후에는 조금 아쉬운 거예요. 한 3-4시쯤 되면 또 달달한 믹스 커피를, 국민 커피를 마십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난 카페인에 별로 예민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요. 내가 왜 이렇게 계속 먹었지? 아침에 힘을 내야지. 뭐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뭔가 또 음료수 먹기에는 좀 그렇고 커피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그렇게 힘을 커피 우유로 냈는데 이게 훅 에너지가 올라왔다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지속 시간이 그만큼 짧았던 거죠. 그리고 또다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었는데 또 훅 올랐다가 또 훅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 또 라떼를 먹었는데 또 이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오후에 '아 이제 견뎌야 돼.' 하면서 먹었던 이 마지막 커피가 굉장히 단계별로 자극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짧은 에너지 지속 시간을 느꼈다라는 거죠. 그게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이유가 짧은 지속 시간을 가진 비결합 카페인의 특징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먹다 보니까 자극이 너무 심해서 속이 쓰리다든지 그런 현상이 굉장히 잦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제가 이 액티바이즈라는 결합 카페인을 제가 섭취를 하고 있거든요. 액티바이즈를 섭취를 하면 일단은 자극이 적고요. 그리고 제가 현재까지도 계속 지속했던 몇 년 전까지도 계속 지속했던 뭐 커피 우유라든지 뭐 라떼라든지 아메리카노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어 볼까?' 뭐 모임이 있어서 먹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먹는 거 아니면 막 커피가 땡겨서 뭐 이 체력을 올리고 싶어서 커피를 사 먹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 제가 아침에 눈 떴을 때 공복에 이 피트라인 액티바이즈를 섭취함으로써 지속 시간이 긴 결합 카페인을 제 몸에 흡수를 시켰고 그리고 오후 혹은 식사 후에 정말 이 나른해질 그 시점에 커피 대신
과라나 카페인을 제 몸에 흡수를 시켰을 때 저는 이 결합 카페인이 가지고 있는 긴 에너지를 지속시키는 이 특징을 온몸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극이 적기 때문에 제가 속쓰림이나 뭐 위나 장이나 이런 것들이 불편한 것이 전혀 없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가지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 액티바이즈를 드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과라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막 액티바이즈에 뭐 비타민 B군이 어쩌고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할 거고요. 왜 카페인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 액티바이즈를 먹어도 되는지만 알려드릴 거예요. 이 과라나는 브라질 사람들이 천연 비타민이라고도 부릅니다. 원주민들이 장수하는 이유를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분들이 과라나 열매를 먹고 있다는 거예요. 저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마치 인간의 눈을 닮았죠. 열매를 먹고 있는 이 원주민들이 장수하는 비결, 뭘까?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 안에 커피에 카페인에 들어있는 효능의 3배 정도가 센 카페인이 들어있는 거예요. 천연 카페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카페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자극제들이 들어있어서 천식 치료에도 이게 활용이 되고, 그리고 혈액 흐름이라든지 신장 기능, 호흡 기능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산화 방지제가 함유가 되어 있어서 카페인뿐만 아니라 뭐 사포닌, 카테킨 뭐 이런 것들이 심장 질환이라든지 암 등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그리고 피로 회복, 심장에 펌핑을 시켜서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혈액 속에 산소와 에너지 이동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 액티바이즈를 먹으면 우리가 에너지가 나고 하루 종일 그것들을 유지를 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성분에 대해서 하나씩 파헤치면 정말 이 액티바이즈를 소화가 안 돼도 먹어야 되고,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도 먹어야 되고, 에너지가 없어도 먹어야 되고, 운동을 하고 나서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 액티바이즈 안에 들어있는 카페인이라는 이 문구 때문에 먹을지 말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결합 카페인과 비결합 카페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카페인을 이렇게 국가에서 성인은 400mg 이하, 임산부는 300mg 이하, 소아청소년은 킬로그램당 2.5mg 이하라고 권장량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만 먹어라. 이 정도 안 먹는 게 더 좋겠죠. 그래도 먹는다면 너무 과하게 먹지 마라 하면서 이제 이 표를 국가 여러 기관에 보시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무심결에 먹는 커피가 132mg, 에너지 드링크, 커피 우유 제가 많이 먹었던,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많이 먹고 있는 콜라, 이런 거에도 다 카페인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소아청소년도 2.5mg 이하 이렇게 구분 짓는 게 사실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의 청소년들이요.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어른 성인만큼 몸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막 콜라를 물 먹듯이 먹는 친구들도 저 너무 많이 봤고요. 커피 우유 제가 많이 먹었던 것처럼 하루에 막 몇 개씩 먹는 아이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흔히 그냥 잘 모르고 먹는 녹차 아이스크림,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그냥 커피 아이스크림, 그리고 초콜릿 이런 거에도 카페인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먹는 이 액티바이즈의 카페인은 이런 비결합 카페인이 아니라 결합 카페인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예요. 결합 카페인은요, 3배 이상의, 기본적으로 커피의 카페인의 거의 3배 이상의 효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액티바이즈의 카페인을 400mg 이상 먹는다? 거기에 맞춰서 먹는다? 조금 과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 표에 보면 저희 성인은 1회에 한 스푼씩 먹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제 권장량을 지켜야 되지만 저는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 이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는 대부분 액티바이즈에 들어있는 그 카페인을 여기 400mg으로 계산을 하면 거의 하루에 어, 3스푼씩 저는 먹거든요. 한 번 먹을 때 3스푼에서 5스푼씩 먹는데, 그냥 한 3-4번 정도 먹어도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제품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아는 만큼 이게 이제 제품이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또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고카페인 이렇게 했을 때 어때요? 뭔가 카페인이 엄청 많이 들어있나? 커피에 엄청 센 버전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연 카페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우리 아이들이 운동하고 왔을 때,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이 액티바이즈를 한 스푼씩 챙겨줄 수 있는 부모가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액티바이즈의 카페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이 얘기는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도 하고 있지만, 우리 회원분들한테도 항상 드리는 말씀이, 내가 아는 만큼 챙길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는 것이 건강이다. 듣기 싫고 알고 싶지 않으면,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두통, 치통, 생리통엔 땡땡땡 아시죠? 이가 아플 땐 땡땡땡 아시죠? 그거 드시면 되시는 거예요. 내가 그게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고혈압은 혈압약으로 수치만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은 그것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공부를 하고 알기를 원하신다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건강도 지키실 수 있게 될 것이고 가정의, 자녀와 부모의 건강을 챙겨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거예요. 병원 투어 없이 저희 정말 건강하게 건강 공부해 가면서 정말 행복하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는 제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사랑하는 함께 건강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 영상을 한번 공유해 보세요. 정말 많이 도움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